자,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예. 임검사 잘 아시죠? 거의 이제 옆집 언니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친근한. 네.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예. 7073님께서 노벨상 발표나면 문학상 수상작가 작품이라고 서점에서 구매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작가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네요. 100번 김구 선생의 높은 문화의 힘 이런 거겠죠? 뿌듯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622님께서 매일 마인드맵 같이 복잡한 뉴스 속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은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이 더 많이 전해질 날만 바라봅니다. 한강 작가님 축하드려요. 예. 자, 엽기토끼님께서 고대 출신의 앵커님 질투 중 아니시죠? 네. 아유,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다. 확실히 아닌 걸로 말씀드리고 9909님께서 세계의 문학 컨텐츠를 휘어잡는 대한민국이라 자랑스럽습니다. 영화, 음악, 이제는 문학까지 가슴이 벅찹니다. 정치로도 가슴이 벅차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한강 작가님이 축하글을 올려주셨는데 오늘 하프타임의 주제 또한 블랙리스트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찾아보니까 2017년도 매일경제에 맨 부커상 수상자에게 박근혜 대통령 축전 거절 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박근혜 정부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어떤 분들이 블랙리스트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준호 감독님, 황동혁 감독님, 이분은 오징어 게임 감독님이시고 박찬욱 감독님, 송강호 배우, 심은경 배우님 그리고 한강 작가님 등이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임검사님, 이 블랙리스트 하면 좀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그때 계속 괴롭힘을 당한 것 관련해가지고 국가배상 소송 중인데요. 아, 그래요? 항소심 1심에서는 1,000만 원 위자료 인정을 받아서 항소심에서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를 저를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가 많이 비판하는 이유가 검사의 영혼은 없으셔서 시킨 대로 자르라고 하면 자르시는 분이라 영혼은 없으셔서 이분이 검찰과장 시절에 저를 블랙리스트를 올리셨고 검찰 역사상 최초 전무후무하게 검사 부적격으로 잘렸다가 돌아온 저를 공개 지지하다가 잘렸던 검사가 있는데 그분을 잘랐던 사람이 심우정 검찰총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 시절에 잘 나갔던 분들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죄의식이었거든요. 그 정부의 쓴소리를 하면, 검찰의 쓴소리를 하면 나쁜 부적격 검사, 좌파, 빨갱이 뭐 이렇게 모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제가 집중 감찰을 당하고 고통을 받은 게 많아서 저도 이 블랙리스트 보게 되면 가슴 뭉클하고 감히 그러면 뭐 한강 작가님과 제가 뭐 벅참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블랙리스트에 공통점들이 있어요. 국위선양을 한 문화예술계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치는 분들이 다 담겨있네요. 그 블랙리스트 얘기 잠깐 하기 전에요. 심우정 총장은 그 검사 선서 만들고 굉장히 뭐 좋은 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검사들이 좋은 말을 한 것처럼 행동을 하면 참 좋겠는데요. 말만 하는 말만 거예요? 하시는 분 더군다나 검사 선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인데 예컨대 제가 2012년도에 과거사 반성 논고로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검사장님이 고검장님이 뿌듯해하시면서 자기가 12.12 쿠데타 관련해서 논고했던 게 생각이 난다면서 그때 자기 논고문도 명문장이었지 저한테 말 걸어서 막 자랑을 하시길래 제가 다른 분들한테 12.12 논고문 쓰신 검사장님께서 나한테 칭찬했다니까 야 임검사 내가 12.12 논고문 썼다는 사람 20명도 넘게 봤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우정 이분이 검찰과 있고 했으니까 뭐 점 하나 찍는데 조사 바꾸는 데는 도움이 했겠지만 그 말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니까 만약 정말 관여했다면 부끄러워하시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제가 궁금한 건 이제 OECD 국가 중에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문화예술 쪽이라든지 사상 쪽으로 막 탄압하고 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왜냐면 우리나라가 자원도 없잖아요. 인적 자원으로 사는 나라이고 특히 문화예술계는 대한민국이 타고났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K-팝 봐봐요. 영화 봐봐요. 근데 국가의 원수가 앞장서서 이들의 발목을 온몸으로 막고 있는. 저는 오윤혜 씨랑 반대 방향에서 보는데요. 뭐냐면 박근혜 정부 때 말입니다. 그 블랙리스트 만들고 아까 검사님은 언제였죠? 그때가 블랙리스트 해당. 저기 이명박 무죄 구형 때가 이명박 정부 때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죠. 박근혜 정부 때 그 블랙리스트 임검사님도 그러시고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처럼 훌륭하게 되신 인재들만 뽑아가지고 굉장히 용해요. 보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봉준호, 뭐 또 저 송강호.
굉장히 저 정도면 제가 보기에 어떤 보는 눈이 있다? 예,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투자라든지 피해를 받고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제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걸 후퇴시키는 그런 죄도 있는 거죠. 죄가 있죠. 근데 보는 눈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오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흐뭇한 건 뭐냐면 불의한 시대에 편하게 살면 자신이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불의한 시대에 참 잘 산 사람으로 인정받은 느낌, 훈장이 달린 느낌이라는 것이 좀 블랙리스트. 임검사님은 제가 하나 뭐랄까요? 이거 위로도 아니고 그냥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목 있는 분들한테 블랙리스트로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또 세상 편한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권순표 앵커님. 아니 다 훌륭하게 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고 계십니까? 고통을 다 겪으셨죠. 근데 얼마나 다들 쪽집게처럼 훌륭하게 되셨습니까? 그 잠깐의 영광은 있지만 생활이 힘드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예컨대 저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웃기지만 제가 저번에 청문회에 국회 검사 탄핵 소추 청문회 때도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청문회에 혹시나 검찰총장이나 뭐든 제가 청문회 갈 수 있으니까 연습이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저한테 법무부 대검 고검에서 감찰해서 제 주위를 엄청 팠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대검에 있을 때도 제 택배를 수사관 뜯어보고 누구한테 난방받은 거냐 이모다 뭐 이런 말을 제가 해명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저에 대한 감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검찰이라서 미리 만들어주셨군요. 뭐 그래서 깨끗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게 생각하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는 게 제 주변에도 연예인들, 개그맨, 가수분들이 다 너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렇게 방송에 나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데 다른 나라 봐보면 테일러 스위프트도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지지하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우리나라가 누구를 어떤 쓴소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어디선가 제외되고 탄압받고 이건 굉장히 선진국에서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구태한 이런 구시대적인 발상들은 빨리 사라져야 된다. 마음껏 여러분들도 하셔라. 제 주변에 친한 개그맨 가수분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용호성 문체부 1차관이 지금 계신 분이 이 블랙리스트 실무자였다는 보도가 오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안목으로 인재를 쓰시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주옥 같아요, 명단이. 봉준호, 황동혁, 박찬욱, 송강호, 심은경, 한강으로 이제 그 활용 점정을 7번 이문정으로 또 좀 이문정 검사.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블랙리스트 모임을 하면 임 검사도 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모임 만들고 싶죠. 한강 작가님한테 사인도 받아야 되고. 여기 사인 받을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요, 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예컨대 황동혁 이분 같은 경우 오징어 게임 이분이 도가니 영화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도가니 영화에서 검사가 CCTV 증거를 빼돌리고 나쁜 역으로 나와서 저한테 이분이 그때 인터뷰할 때 보니까 저한테 미안한 마음 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있기도 하니까 꼭 만나 주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보다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탄압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리스트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쪽에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거나 없애버리잖아요. 이거는 완전 더 직접적인 탄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정권은 진보든 보수든 이런 부분은 진짜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좀 힘 좀 써주세요, 권 앵커님께서. 아니, 이게 검사들이 여기 분들은 다 이 정권의 주요 인물들은 다 검사들이잖아요. 검찰에서 하던 짓 그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검사 게시판에 그러니까 댓글 쓰는 것에 탄압하고 글 쓰면 삭제하라고 하고 그걸로 글 올리면 요지임을 오르고 하시던 걸 그대로 하는 거고요. 검찰에서 소통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공개석상에서는 소통을 강조하시다가 사석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윗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소통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칭송하는 것만 자유가 있고 비판할 자유는 없는 게 이 북한입니까? 검찰에서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지금 정권을 움직이니까 더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것이 더 심해지게 느껴질 겁니다. 임 검사님은 여러 해 고생을 하시면서
더욱 달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내공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제가 하고 나서 징계 안 당할까? 나보다 수위가 낮았던 사람이 징계 당하던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심은 하는데 저는 뭐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12년이 넘어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답할 수 있을까? 언젠가 정권이 교체돼서 우리 이문정 검사님이 검찰총장이 되신다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되시기 위해서 막는 장애물. 막는. 네. 검사 조직일까요? 아니 저는 그건 아니고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를 안 썼으니까 정권을 잡으신 분들은 검찰을 자신이 잡고 싶어하지. 그러니까 법과 원칙과 공정을 원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말을 들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정하려고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에 두려움, 주저함이 마치 문재인 정부랑 똑같이 있을 거라서 그냥 저는 그냥 안에서 할 말만 하고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저한테 좀 좋았던 건 뭐였냐면 잘릴 걱정 안 했던 거.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가 말하면 조금 듣는 척은 했어요.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하여튼 출세하실 겁니다. 블랙리스트 오르셨으니까.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몇 달에 또 모실게요. 살아있으면.